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 상황에서 불교 채식의 역할과 의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요, 불교 채식하고 베지테리아니즘, 비간의 동일점과 이제 차이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인도의 수행과 채식 전통, 그러니까 우리 한국 선불교의 그 전통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제 인도까지 이제 소급이 되는데, 그래서 이 채식 전통에 대해서 좀 훑어보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뭐 인도 대승과 동아시아 선불교에 대한 내용을 좀 이제 훑어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음식과 수행에서 능언경과 특히 이제 초점이 음식에 이제 맞춰져 있어서요. 이제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대성불교의 음식 금기, 그래서 뭐 훈채 금지, 육식 금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수행상에서 동일한 게 아니라 이제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훈채 먹는 거, 뭐 이게 좀 낮은 단계에 속하고, 좀 더 강력하게 수행을 통해서 제어할 게 뭐냐면, 이게 고기 먹는 거, 이제 술 먹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이제 두 번째 높은 단계에 이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훈채와 육식의 수행 차제에 관한 말씀을 좀 이제 드리려고 그러고, 마지막에는 이제 코로나 상황,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이제 질병과 기근 같은 그런 비상 상황에서 불교계가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고려 시대를 예로 들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제 그럽니다. 그래서 30분 30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종 이제 불교 문화 사업단에 보면 이제 사찰 음식 사이트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찰 음식 사이트에 보면 이제 사찰 음식, 채식, 비건 이런 거를 좀 이퀄 관계로 놓고 이렇게 이제 사이트에 이제 올려놓으신 걸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을 이제 하시려고 그러는지 이제 이해가 이제 되죠. 그러니까 되는데, 사실 이 베지테리아니즘이나 비거니즘, 그러니까 불교 채식의 이 문제는 이제 공부가 사실은 필요한 겁니다. 이제 그것도 꽤나 이제 진지한 공부가 이제 필요한데, 왜냐면은 이게 채식이라는 동일성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향점이 다른 그런 한쪽은 종교고, 그리고 또 수행에 맞춰 있고, 한쪽은 정치 사회 운동이고 사회적 이슈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똑같이 채식을 얘기하지만 굉장히 다른 지향점과 초점과 무게중심이 틀리기 때문에 이걸 잘 아실 이제 필요가 있는데, 쉽게 해서 불교의 채식이라고 하는 건 수행에 초점이 두어져 있는 거고, 베지테리언이나 비건, 특히 이제 비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치, 사회적 이슈, 여기에 핵심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한국의 채식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 뭐 이렇게 녹색당이랄지 사회의 여러 그룹들, 이 채식의 기원은 서양, 영국으로부터 출발하는 서양 베지테리언니즘, 그리고 그게 좀 더 뭐라고 할까요? 이제 카톨릭 같은 경우 베네딕토파도 엄격한 수행을 요구하는 이제 그런 이제 승려 이제 집단인데, 수도자회가 시토수도회라고 있잖아요. 베네딕토파에서 또 더욱 엄격한 덕목들을 이제
수행해야 된다고 하는 베네딕토파도 전체 카톨릭 수도에서는 엄격한데 그 베네딕토파에서 나온 시토 수도에는 그거보다 더 엄격한 이것처럼 베지테리안리즘도 그 태동이 정치 사회 운동인데 이것부터 더 사회적 이슈에 더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이 비거니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 채식이 지향하는 바랑 굉장한 그 차이를 갖고 있죠. 똑같이 뭐 채소 얘기하지만 그래서 불교 채식을 할 때 이게 단순히 고기 먹고 안 먹고 훈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불교 채식 얘기할 때 그 단순히 음식의 질, 음식의 종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게 또 공부가 좀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이 얘기를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채식을 사회적 이슈화하는 그런 집단 같은 경우도 한국 사회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이제 공부가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몇몇 집단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제 녹색당이랄지 뭐 여러 이제 사회적인 이제 그룹이 있는데 뭐 동물권 단체랄지 이런 데가 있는데 그 주로 이제 그 주의 주장 문건 이런 거 위주로 돼 있고 그러니까 불교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제가 이렇게 외국에서 뭐 개인적인 말씀 드려서 좀 안 됐지만 그 이제 불교 음식학으로 이제 외국에서 그 박사학위를 했는데 그 처음 거기는 이제 뭐 1년 차를 훈련 기간으로 두고 뭐 예비 바이박을 해서 그 예비 심사를 합니다. 이 사람이 과연 박사과정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는 이제 불교 채식으로 불교 베지테리언이즘으로 그거를 이제 통과했는데 사실 공부할 양이 이제 굉장히 이제 많습니다. 그 채식 분야에 관해서 그러니까 근자에 이제 불교학자 슈미트 하우젠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독일의 이제 불교학자가 이제 그 불교 채식에 관해서 인도 불교의 채식에 관한 그 아주 이제 좋은 단행본도 이제 내셨지만 이게 굉장히 공부할 양이 많고 그래서 더더구나 똑같이 채식이란 말을 쓰지만 베지테리언이즘이나 비건이 그 초점이나 내용이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채식이란 표현 때문에 그냥 아주 쉽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측면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정확히 알고 써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불교 채식이 지향하는 바와 일반적인 베지테리언이즘하고 비건이즘이 지향하는 바는 굉장히 틀리다. 하나는 정치사회적 운동이고 하나는 종교, 특히 수행에 맞춰져 있다. 그 때문에 이것이 채식을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다른 얘기를 다른 지향점을 갖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드리려고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갖고 있다. 그거는 이제 아래 슬라이드에서 지금 그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 현재 한국에서 채식 문제를 제기하는 이제 사회적 집단이 바탕으로 삼고 있는 것은 뭐 동아시아나 또는 그 인도의 사상이 아니라 이건 영국에서 태동한 그 서양 베지테리언이즘 그리고 근자에 부각되기 시작한 비거니즘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는 그런 이제 집단에 의해서 제기되는 이제 그런 뭐 이슈들이고 이제 불교 쪽에서 바라보는 시각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 여기부터 이제 기초를 깔고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서양 채식주의의 태동이 이제 뭐냐면 사회 개혁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도 주로 이제 목사님들이 성서주의 교회의 목사님들이 이제 주도자들이신데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채식들 그러니까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영국 사람들이 이제
육류 위주로 식사를 하는데 이제 뭐 채식 위주로 이제 그렇게 식사를 좀 하시고, 근데 초점은 그 불교 채식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이 음식 여기에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이게 사회 정치 개혁 이런 데 이제 그 초점이 있죠. 그러니까 불교 같은 경우는 먹는 문제, 그 실물 음식에 대한 긴 음식 문화의 역사를 갖고 있고, 그리고 이 음식 문화는 수행을 지향하고 있는 데 반해서 그 이제 서양의 베지테리언이즘이나 비거니즘은 이와는 아주 상이한 그런 지향점을 갖고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먼저 이제 유념해 두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채식이라고 하는 개인적인 실천과 사회, 경제, 정치적 문제, 요 사회적인 사회 개혁 운동, 여기에 좀 더 많은 무게 중심이 두어져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그 비거니즘이 채식주의에서 나온 건데, 그러니까 비거니즘의 뿌리는 베지테리언이즘인데, 이거는 좀 더 좀 그 강력한 거죠. 좀 더 좀 그 센 주장들을 이제 그 많이 그 하시는데, 그래서 그 미국의 이제 여성학자인데 로라 라이트라고, 이제 이분이 그 학술 활동도 이제 열심히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 그 육식금지와 뭐 동물권 요 이슈로 이제 많이 그 학술 운동도 하시고 그러죠. 그래서 그 이제 비건을 어떻게 이제 정의를 하냐면 음식이나 의류 혹은 어떤 목적으로든 동물에 대한 착취와 잔혹행위를 배제하려는 철학과 삶의 방식을 비거니즘이라고 한다. 뭐 이렇게 이제 그 정의를 하셨어요. 근데 그 이제 불교와도 사상적으로 그 내용적으로 상당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 베지테리언이즘하고 이제 비거니즘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인도 대승불교가 얘기하고 있는, 그리고 이것들이 중국의 능엄경 주석서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그런 문제, 우유와 연관된 문제, 뭐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그 소와 연관된 문제. 그래서 이제 우유와 유제품 사용, 이거를 그 불교가, 인도 불교가 바라보는 우유와 유제품 사용에 대한 거는 기본적으로 불상의 강점이거든요. 불상의. 너희가 송아지가 먹을 우유를 뺏어서 인간이 먹게 되면 그건 송아지한테, 그러니까 먹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불상의 관점이지 불살생의 관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인간이 우유를 뺏어 먹어서 송아지가 죽는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불상의 관점으로 바라봤다면 이제 능엄경 그 중국 불교에 가서는 이걸 불살생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인간이 그 소의 우유를 뺏어 먹는 거는 송아지를 죽이는 것이다. 불살생의 관점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불교처럼 상해의 관점이 아니라 이제 중국 능엄경 주석서에 와서는 살생의 관념으로 우유 먹는 문제를 이제 바라본다는 거죠. 그 영국에 보면 그 아임사 밀크라고 있습니다. 아임사 밀크.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가게에서 파는 우유는 그 이제 목장에 이제 소를 잔뜩 좁은 우리에다 몰아놓고 뭐 이래서 대충 이제 키우는데, 아임사 밀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밀크냐면은 소를 그냥 방목해요. 자기가 이제 그 마음껏 돌아다니게. 그러면서 보통 이제 그 낙농 산업에서는 젖소에 그 젖을 많이 짜기 위해서 그 새끼가 그 태어나면 만약에 그게 암놈이 아니면 벌써 죽여버리거든요. 이제 숫송아지는 죽여버리는데, 그리고 이제 그 송아지랑 어미소를 분리시켜서 우유를 인간이 많이 얻을 수 있게. 그러니까 송아지가 먹으면 인간이 먹을 우유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걸 분리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 같은 경우는 그 남성 시대부터 그 우유 소비량이 늘어나면서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좀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유와 관련해서 그 우유 이제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우유를 많이 채취하기 위해서 어미소랑 새끼소를 분리시켜 버리고 뭐 이런 현대 낙농 산업에서 하는 짓을 이미 송나라 시기 때부터 그 하게 되고 그 우유 관련해서 불살생으로 보게 되는 고 능원경 주석서가 언제 나오냐면 그 남성시기에 나온 능원경 이제 주석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유와 관련된 시각도 불교와 일정한 그 이제 동일성이 이제 그 있고요. 그래서 이제 능원경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기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동물을 이용한, 그러니까 동물의 가죽을 이용한다랄지, 이래서 뭐 의류 만들고 뭐 신발 만들고 이런 것도 금지하고, 이제 우유와 유제품 이용도 육식 문제와 동일한 시각으로 이제 그 능원경이 이제 비판하는데, 그래서 우유에 대한, 유제품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많이 그 하게 되죠, 능원경이. 그래서 능원경 지장소 같은 경우에는 우유나 커드 등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진정한 수행자라면 우유나 커드 등을 먹으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그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불상해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요 윗부분에 보면 소에게 신체적 손상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해의 이제 관점인데, 이제 그 남성시대 목인 인고라고 하는 능원경 주석서를 보게 되면 조금 전에 보신 슬라이드의 불상의 관점보다 더 센 비판을 이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하냐면, 이제 우유를 먹게 되는 거는, 우유는 살생을 통해서 생산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너희가 우유 먹는 것은 바로 살생을 하는 거랑 다름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에 이른 거죠. 이게 능원경 이제 주석서입니다. 남성 시대에 나온. 그래서 대승 불교 그 시대부터, 능가경부터 이 고기, 우유, 피 이런 걸 그러니까 동일선상에 놓고 보는 이런 사고를 이제 불교가 갖고 있는데, 그래서 고기라고 하는 게 어떻게 구성이 되냐? 그건 이제 피와 고름의 덩어리다. 뭐 이렇게. 그리고 피와 고름과 뭐 오줌과 똥의 화합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사고하는데, 그 아래 보면 이제 비거니즘 같은 경우에도 우유 이꼴 피. 우유와 피는 직접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사고들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유는 붉은색이 제거된 피다. 뭐 이렇게 그 이제 사고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불교적인 내용하고 이제 비거니즘이 이제 일맥 상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불교와 베지테리언이즘하고 비거니즘하고 그러니까 동일한 그 사고를 갖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이것들이 실제적으로 그 뭐 실천의 행위나 그 지향점에 있어서의 차이, 그러니까 물론 내용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거에서 그 독일점만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그 명백히 이제 다른 그 굉장히 많은 차이들이 있고, 그 차이점에서 특히 주목해야 될 게 그 지향점의 차이라고 하는 거. 한쪽은 수행의 지향점이 있고, 또 한쪽엔 사회 정치적인 이슈의 지향점이 있다. 이제 요 이제 말씀만 좀 드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면, 그러니까 그 이 채식의 전통이 그 인도 대승에서부터 생겨난 게 아니라 불교가 생겨나기 이전부터 인도 사회에 존재했던 인도 수행자 그룹의 하나의 전통으로 존재를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지금 잠깐 이제 보면요. 그러니까 인도 같은 경우는 이 수행과 음식, 요리, 이게 굉장히 밀접한 그 관계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불교학을 이제 배우면서 보통 저도 이제 불교학과를 이제 나오고 그러는데, 그
이런 공부를 보통 이제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뭐 중간 유식을 배우고 뭐 이제 초기 불교 배우고 뭐 대승 배우고 뭐 인도 불교 배우고 중국 불교, 한국 불교 배우고. 그러니까 이제 근자의 아주 이제 종교 같은 경우도 이게 연구 분야가 굉장히 다변화돼 가지고 교학만 배우지는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밖에 연구에 있을 때 그때 보면 종교의 뭐 물질 연구 이런 거 이제 많이 하시고 아주 구체적이고 사회적이고 이런 주제를 가지고 박사 논문 쓰는 경우도 많고,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무슨 세미나 하거나 이럴 때도 아주 실천적인 주제랑 연관된,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있을 땐 주로 학술대회 했다. 그럼 교학적인 거, 수행적인 거, 이 틀을 거의 벗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초기 불교의 어떤 교리의 문제, 대승불교의 교리의 문제, 그리고 무슨 계율의 문제, 이런 기본적인 경륜론의 이 틀을 거의 벗어나지 않는데, 밖에 나가서 제가 초반에 좀 놀란 게 뭐냐면 아주 현실적인 이슈, 그리고 다른 학문이 하고 있는 그 이슈를 불교학에 가져다가 불교학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방법, 뭐 이런 식의 내용.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초점이 이제 그런 거죠. 현실 세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불교의 시각으로 해답을 줘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교학이면 교학도 좋다. 너희가 답을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어떤 관점으로 봐도 상관이 없는데 현실사의 요구에 대답을 해줘야 된다. 이제 뭐 이런 얘기죠. 아무튼 이 수행에 있어서 인도 종교에서 이제 중요한 이제 핵심 중 하나로 생각하는 게 음식입니다. 그리고 이 음식 문제에 있어서 어떤 것을 먹느냐, 이거보다 더 강력한 요인이 뭐냐면, 수행자의 등급을 분류하는 기준이 뭐냐면, 요리를 한 걸 너가 요리를 해서 그 음식을 먹느냐, 아예 요리라고 하는 걸 네가 배제시킨 그런 음식을. 그러니까 요리하는 수행자, 요리하지 않는 수행자, 최초의 구분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냐 안 먹냐 이거는 그 다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네가 요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수행자와 등급을 나누는, 그러니까 요리하지 않는 수행자가 더 강력하고 철저한 수행을 하는 수행자입니다. 요리하는 수행자는, 요리한 음식을 먹는 수행자는 그거보단 낮은 등급에. 그래서 먼저 이제 구분을 이제 하기를 뭐 요리하는 수행자, 그래서 육식과 채식으로 나눕니다. 요리하는 수행자의 육식과 채식. 그래서 여기 뭐 인드라 바식타 채식, 레토 바식타 육식, 뭐 이제 요런 구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채식 수행자 그룹을 좀 더 상세히 이제 구분을 해서 뭐 껍질 벗긴 곡류만 먹는 수행자, 구근과 뿌리만 먹는, 과일만 먹는 수행자, 잎채손만 먹는 수행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제 분류를 해놓고요. 정말 높은 경지에 올려놓은 수행자는 요리하지 않는 수행자입니다. 그러니까 수행자를 구분짓는 데 있어서 먼저는 뭐냐면 고기 먹니 안 먹니의 문제가 아니라 요리하니 안 하니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고기를 먹니 채식을 하니 이 문제고, 너가 만약에 채식을 한다 그러면 곡류를 먹냐, 아니면 무슨 이파리만 먹냐, 아니면 나무에서 떨어진 낙하된 그런 열매만 먹냐, 뭐 이런 걸 이제 따지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파니샤드를 할지 이런 인도의 뭐 철학적 요소부터 시작을 해서 인도의 뭐 관수법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이 다르마 수트라 문헌 뭐 이런 데 보면 수행자의 아주 세세한 그런 생활상의 어떤 방법, 그리고 이제 뭐 처음 태어나서 무슨 뭐 교육을 받고 뭐 숲에 들어가서 수행하고 또는 최후의 유행자가 되고 이런 과정들을
그 다르마수트라랄지 뭐 다르마 샤스트라 이제 법전류 이런 데서 아주 그 상세히 그 담고 있고, 이게 이제 불교 이전에 이제 성립한 이제 문헌들도 있는데, 이 전통이 그 인도 종교 전반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불교든 자이나교든 힌두 바라문교든 이 종교 그룹에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요거 몇 가지만 이제 이 다르마수트라 내용을 보면, 뭐 우기 한 곳에 머문다. 안거하시잖아요. 뭐 자이나도 안거하고, 저 바라문교도 안거하고, 그리고 뭐 일곱직에서 걸식한다. 불교도 걸식할 때 일곱직 걸식을 하거든요, 규정상. 그리고 뭐 약같이 생각하고 먹어라. 뭐 이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전통이 종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이제 그 인도 종교 전체에 이제 그 전래되는 이제 내용이거든요. 이제 뭐 아시다시피 불교는 동일하게 불교라고 이제 그래도 초기 불교랑 대승불교랑 차이가 있습니다. 초기 불교는 그 삼용 정육을 얘기하지만 사실상 육식을 이제 그 허용하고요. 그러니까 대승 같은 경우는 특히 이 능가경의 언급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음식 소비 이꼬르 살생으로 바라보는 게 이제 능가경이기 때문에 대승불교는 고기 먹는 거 이제 자체를 이제 엄격하게 이제 금기시하죠. 그래서 초기 불교와 대승불교의 그 육식관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차이가 나고, 초기 불교의 육식관은 뭐 사실상은 육식이 허용되는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초기 불교에서 뭐 음식의 질 문제,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냐, 고기냐 아니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음식의 양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미식탐, 다식탐을 이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식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만미자 써서, 그러니까 맛있을 미자 써가지고 그 맛에 집착하는 거. 이거는 이제 뭐 육식이냐 채식이냐 요 부류로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식탐, 양의 문제, 음식의 양. 하나는 맛의 문제, 음식의 종류의 문제고, 하나는 이제 양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 초기 불교 같은 경우는 그 음식의 양과의 다툼입니다. 그러니까 붓다의 그 고행상에서도 이제 볼 수 있듯이, 그 이제 6년간 고행에서 아주 삐쩍 마른 붓다 고행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피골이 상접한, 이제 그 붓다 고행상이 이제 그 당대 수행자 집단 내 그 논쟁을 대변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대 수행의 주류는 뭐냐면 음식량을 최대한 줄여서, 음식량을 그 최대한 줄여서, 그러니까 보통 음식을 줄이게 되면 몸에서 막 열이 나고 이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부족한 열량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지방을 태우고 이래서. 근데 그것에 대한 이제 정교한 이론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음식량 줄이는 이 고행주의적 수행에 대해서. 근데 아무튼 그 인도 같은 경우는 고대 부처님 계실 때도 그렇고 현재 힌두 사제도 그렇고 주류 수행론은 뭐냐면 음식량 같이, 그러니까 음식량을 극도로 줄이는 그런 고행주의, 또는 막 바늘방석 같은 데 막 앉는 그런 육체적 고행주의, 뭐 이런 고행주의가 이제 주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도 처음에 그 수행을 전부 다 하시잖아요. 6년 동안. 그러다 이게 내가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그런 지혜, 그런 깨달음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니구나, 이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방식을 폐기하고 음식을, 수자따의 유미죽을 받아 드시면서, 그러니까 적당한 양의 음식을 먹음으로 해서 내가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그 뭐 사마타 수행하고 삼마디 수행을 같이, 그래서 비파사나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 수행의 육체적 힘을 얻어야 된다, 음식으로부터. 이제 그렇게 이제 바뀌는데, 아무튼 이제 초기 불교는 음식량에 대해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 뭐 이제 이렇게 지금 말씀을 이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능가경에 오게 되면 이제 음식의 질 문제, 이제 미식탐의 문제,
이제 육식의 문제 뭐 이런 거를 이제 강력하게 이제 제기를 하는 거죠. 고기 먹는 거 이코르 살생. 그러니까 초기 불교는 아니거든요. 고기를 먹더라도 어떠한 상황에서 네가 먹느냐. 그 삼정정육이라는 그 상황이 아니면 너 고기 먹을 수 있고, 보통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별로 해당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주 드문 케이스를 빼놓고는 사실상 이제 육식 허용이다. 이제 이렇게 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능가경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육식을 해서는 안 된다. 뭐 이제 이렇게 그 바뀌는 거죠. 그래서 고기 소비 이꼬르 살생 뭐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능가경에서는 도살뿐 아니라 고기 한 점만 먹어도 이건 이제 살생하고 같은 그런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래 보시면 고기를 먹으면 죽이는 것과 같은 죄가 된다. 이제 이렇게 뭐 얘기를 이제 하고요. 이 그 음식 문제를 그 수행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수행과 연관시켜서 그 이제 진지하게 논의하는 경전이 이제 능영경입니다. 그래서 그 여기에 보면은 그 아까 말씀드린 훈채와 육류 플러스 술, 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차등을 이제 설정을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요거는 이제 제일 낮은 수행입니다. 낮은 단계의 수행. 그러니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가장 낮은 단계의 수행은 뭐냐면, 마늘, 파 등 훈채를 섭취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깨달음으로 가는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번뇌들, 뭐 여기 이제 익혀 먹으면 음심이 생기고 날로 먹으면 뭐 성내는 마음이 생긴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깨달음으로 가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번뇌,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걸 제1차 수행차제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마늘파 등 훈채 섭취와 이제 관계된 거. 그러니까 마늘파 같은 이제 훈채를 진정한 수행자는 드시면 안 된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좀 더 나아가서, 그럼 두 번째 수행점차, 두 번째 단계에 있는 수행 단계는 뭐냐? 고기와 술을 끊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살생하는 그 수행자의 마음 속에서 살생하는 마음과 음심을 제거하기 위한 거고, 사마디와 깨달음을 위한 거다. 그래서 고기와 술을 이제 섭취하지 않는 게 두 번째 높은 단계를 형성하고, 마지막 단계가 우리가 보통 하는 그런 뭐 마인드풀리스랄지 뭐 빗바사나 이런 그 이제 뭐 다 그 이제 구체적인 그 수행 방식을 통해서 그 이제 직접적인 그 깨달음의 단계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그런 단계를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설정을 해놨죠. 근데 세 번째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단계가 전부 그 음식 규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단계는 훈채, 두 번째 중간 단계는 고기와 술, 이제 이렇게 그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그 일단 마치고 그 좀 이따가 두 번째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